요즘 주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자산이 올라가서 좋긴 한데 내가 이렇게 해서 과연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되시죠? 오늘은 평범한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해서 백만장자가 된 사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서 백만장자가 되었는지 그 내용도 제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연금주치 밀리언달러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려면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금융 전문가만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미국 주식 투자로 엄청난 부자가 된 5명의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주식의 장기 투자를 통해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5명 중에 1명은 주유소 직원이고 다른 1명은 비서입니다. 또 다른 1명은 세무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택배기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T 회사의 평범한 직원의 이야기로 우리 주변에 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미국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는지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로널드 리드입니다. 로널드는 주유소 직원으로 시작해서 100억 원대의 자산가가 된 사람입니다. 미국 버먼트주 브래틀버러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는 2014년 92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온 동네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평생 주유소 직원과 백화점 청소부로 일한 이 남자의 재산이 무려 800만 달러로 하나로 계산하면 약 100억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널드는 평생 사는 동안 검소하기로 유명했는데 과연 얼마나 검소했을까요? 그는 새로운 옷을 잘 사지 않고 항상 낡은 자켓을 옷핀으로 고쳐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널드는 중고 토요타 야리스를 타고 다녔고 주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차를 먼 곳에 대고 걸어서 직장을 출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식당에서는 한 손님이 저 사람은 밥값도 못 낼 것 같다며 대신 계산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했던 일들은 연봉 4,000달러 이상 받은 적이 없는 일용직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재 투자자였습니다. 매일 월스트리트 저널과 배런스를 도서관에서 읽으며 공부하였고 그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P&G, JP모건, 존슨앤존스, AT&T 등 95개 이상의 블루칩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금고에 쌓인 주식 증서의 높이가 무려 12cm 이상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주식을 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당금을 받게 되면 계속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리는 전략을 가져갔습니다.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그는 노년에 480만 달러를 지역병원에 기부했고 120만 달러를 도서관에 기부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의 이름을 딴 병원 별관 로널드 리드 파빌리온이 완공되었습니다. 로널드의 투자 명언으로는 당신이 버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저축하고 투자하는 돈이 중요합니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그레이스 그로너입니다. 그녀의 투자 철학은 단 한 종목 75년 절대 팔지 않기입니다. 1909년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난 그레이스 그로너는 12살에 고아가 되었고 그녀는 이웃집 부부의 도움으로 겨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35년 25살의 그레이스는 어버트 레버러터리스에서 비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생애 첫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단 180달러로 자사주 3주를 샀습니다. 대공황이 채 끝나지 않은 시기였고 그녀에게 180달러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녀의 투자 패턴을 분석해보면 회사 주식 3주를 구매하였고 배당금은 자동 재투자하였습니다. 주식 분할할 때마다 주식 수는 증가하였고 75년간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얼마나 검소했을까요? 침실 하나짜리 작은 집에서 평생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고 옷가게에서만 옷을 구입하였습니다. 차가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후에 새 차를 사지 않고 계속 걸어다니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녀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였습니다. 2010년에 향년 10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레이스의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원래 3주였던 주식이 주식 분할이 되면서 10만 주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총 가치는 720만 달러로 한화 약 96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연간 배당금은 약 46만 달러로 매년 약 6억 원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해보면 2,800만 달러로 약 370억 원 이상의 자산 가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유언으로는 내가 받은 교육의 선물을 잊지 않겠다며 전 재산을 모교의 장학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 그레이스는 딱 한 번 주식을 샀지만 절대 팔지 않는 바이 앤 홀드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녀의 투자 명언으로는 적은 금액도 시간이 지나면 기적을 만듭니다. 핵심은 시작과 인내입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워렌 버핏을 능가했다는 세무공무원 앤 세이버입니다. 그녀는 1893년생으로 유대인 여성이란 이유로 평생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커리어는 15살에 부기 사무원으로 일을 시작하였고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법대를 졸업하였습니다. 32세의 나이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였고 IRS 세무감시관으로 23년 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의 차별로 인해 단 한 번도 승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봉도 4,000달러 이상 받아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1944년 51세에 은퇴한 앤의 전 재산은 고작 2만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1995년 101세로 사망했을 때에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2,200만 달러로 약 한화 290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앤의 투자 전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수입의 80%를 저축하며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펩시코, 크라이슬러, 화이자, 브리스톨 마이어스, 코카콜라 등 약 100개의 우량주에 분산 투자하였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진 않았고 재무제표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받은 배당금의 100%를 재투자하였고 세금 회피를 위해서 주식은 거의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식 수수료를 내는 것도 싫어해서 거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녀의 최고 투자는 1950년 쉐링 플라우라는 제약회사 주식을 1000주 매수한 것입니다. 이후에 주식 분할과 배당을 재투자해서 12만 8천주로 증가하였고 가치는 750만 달러로 한화로는 약 105억 원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검소했을까요? 1940년대 산 옷을 50년간 입을 정도로 검소하였고 맨해튼의 웨스트 56번가에서 임대 아파트에서 평생 거주하였습니다. 그녀는 가구도 거의 사지 않고 1940년대 것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연간 배당 수입이 20만 달러가 넘었지만 여전히 검소하게 생활하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렇게 만든 전 재산인 2,200만 달러를 예시바 유니버시티 여학생 장학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 그녀의 투자 명언으로는 차별과 역경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지식과 인내가 있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택배회사 직원에서 700억 원의 자산가가 된 시어도어 존슨의 이야기입니다. 1924년 대학을 갓 졸업한 시어도어 존슨은 작은 서부 택배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유나이티드 파셜 서비스라는 지금의 UPS입니다. 그의 멘토가 말을 했습니다. 급여의 20%를 저축하고 투자해라. 처음엔 힘들겠지만 곧 익숙해질 것이다. 존슨은 반박했습니다. 저는 월급의 80%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는 고민 끝에 한번 해보기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였고 매일 도시락을 싸서 출근하였습니다. 단순한 즐거움에 만족하였고 매월 급여의 20%를 회사 주식인 우리사주를 매입하였습니다. 1952년 은퇴할 때 그의 연봉은 14,000달러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4만 달러로 한화 2억 원 정도였고 부사장까지 승진하였습니다. 그의 은퇴 시점의 포트폴리오는 70만 달러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은퇴 후에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당금 100%를 재투자하였고 그가 가장 잘 아는 회사인 UPS 주식만 보유하였습니다. 절대 분산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플로리다
델레이비치에 있는 침실 2개짜리 콘도에서 검소하게 생활하였습니다. 매일 친구들과 레스토랑을 방문하며 즐거운 노후를 지냈고 거의 매일 운동하며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1991년 90세가 된 존슨의 포트폴리오 가치는 약 7천만 달러로 하나로 환산하면 930억 원의 가치였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는 39년간 연평균 11.9%의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는 3,600만 달러를 다양한 교육 자선단체에 기부하였습니다. UPS 직원 자녀 학자금으로 720만 달러, 미국 인디언 대학 기금으로 36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기부금이었습니다. 또한 청각 장애학교 여러 군데에 각각 360만 달러를 기부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인디언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지만 그들의 인생에서 많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한다. 그의 투자 명언으로는 부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저축하고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앞에 4사례는 모두 20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요즘 시대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인공은 1981년생으로 스티브 에드콕으로 평범한 IT 엔지니어입니다. 20대의 스티브는 돈도 많이 벌고 플렉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슈퍼차저 콜백 컨버터블과 캐딜락 CTS를 소유했고 야마하 스포츠 바이크도 소유했습니다. 피규어 등 온갖 고급 장난감을 소유하였고 매일 다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2014년도에 결혼을 한 후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컴퓨터 앞에서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일하며 살 수는 없다. 그래서 그와 그의 아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연간 소득 20만 달러에서 23만 달러 중에 70%를 저축하자. 아내 급여는 전액 저축하고 남편 급여의 50%로 생활하자. 그리고 소유한 자동차들 중에서 콜벳, 캐딜락, 픽업트럭 중에 픽업트럭 한 대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다 매각하였습니다. 외식비는 월 50달러로 예산을 세우고 거의 다 줄였고 케이블 TV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스티브는 2016년 12월 35세의 나이에 약 90만 달러로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4월에는 아내도 은퇴에 합류해서 두 사람은 본격적인 파이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그들은 순자산 120만 달러이고 애리조나 오프그리드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연간 생활비는 3만에서 5만 달러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0피트 에어스트림 캠핑카로 미국 전역을 여행하고 있으면서 유튜브 활동으로 연간 4만 달러 이상의 부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스티브의 투자 전략은 인덱스 펀드와 타겟 데이트 펀드 중심으로 투자였고 4% 룰을 적용하여서 자산의 3% 정도만 인출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의 투자 명언으로는 조기 은퇴는 2025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은 저축률입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명의 부자들은 완전히 다른 시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투자 방식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으로 저축률을 높였습니다. 대부분 평균적으로 저축률을 50에서 80%대로 적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보유의 힘을 믿었습니다. 로널드는 50에서 60년 정도, 그레이스는 75년, 앤은 51년, 시어도어는 67년간 투자하였고 스티브는 현재 지금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수익이 아닌 시장에 머물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배당을 재투자했다는 것입니다. 5명 모두 배당금 100%를 재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현금 인출은 최소화하는 전략을 가져갔습니다. 워렌 버핏의 재산의 90%는 60세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면서 복리의 마법을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 투자 전략은 우량주 중심의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로널드는 P&G, J&J, AT&T 등 95개의 블루칩 종목들을 투자하였고 그레이스는 어버트 라보라토리스라고 하는 한 종목에 투자하였습니다. 앤은 펩시코, 화이저, 코카콜라 등 100개의 우량주를 투자하였고
시어도어는 UPS 한 종목에 투자했습니다. 스티브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투기가 아닌 좋은 회사를 투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자였지만 작은 집이나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중고차를 타거나 또는 차 없이 생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장 변동성을 무시하였습니다. 1929년에는 대공황이 있었고 1970년대에는 석유파동, 1987년에는 블랙먼데이, 2000년도에는 닷컴 버블,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 2020년도에는 코로나 팬데믹 등 다양한 금융 이슈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남을 위해서 많이 나눴다는 것입니다. 로널드는 600만 달러를 기부하였고 그레이스는 720만 달러를 장학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 앤은 2200만 달러를 여학생 장학금으로 기부하였고 시어도어는 3600만 달러를 교육 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절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학벌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좋은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꾸준함과 인내심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결심한다면 충분히 부자가 되는 습관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의 20%는 무조건 투자하고 S&P 500 인덱스 펀드나 우량주를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팔지 않고 30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30년 후에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5명의 투자자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배워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연금주치 $1,000,0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